최근 한 토트넘 선수의 인터뷰가 영국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찰리송이다. 리버풀 원정에서 후반에는 교체 투입돼 손흥민과 포지션을 바꿔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히찰리송이 투입된 뒤 토트넘은 2연속 골을 넣으며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하지만 히찰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를 바꾸기로 결정한 이유가 손흥민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손흥민의 자리에서 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히찰리송은 손흥민이 득점한 순간을 떠올리며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하자 옆에 있던 선수가 큰 소리로 손흥민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히찰리송은 이 같은 상황이 토트넘이 4연패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히찰리송의 상세한 인터뷰와 손흥민 소식은 영국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토트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4연패로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무미건조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손흥민과 히찰리송만 축구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실제로 손흥민은 팀 내에서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히찰리송은 7.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앨런 시어러 축구 전문가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히찰리송이 손흥민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손흥민이 윙어로 전환에 방해받은 측면 돌파와 퀄리티 샷을 회복하며 공격 기회를 열어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더욱 넓혔다고 말했다. 앨런 시어러의 분석에 따르면 히찰리송의 출전은 경기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토트넘은 출전 10분 만에 한 골을 넣었고 불과 5분 만에 손흥민이 또 한 골을 터뜨려 토트넘에게 희망을 안겼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센터 포워드로 뛰면서 리버풀전 내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 공간을 만드는 등 공격수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줄 선수가 없다. 히찰리송의 등장이 손흥민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앨런 시어러에 따르면 손흥민은 공격수 자리에 투입됐을 때 누구보다 그를 서포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날 히찰리송의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 받지 못했던 지원을 제공하면서 토트넘의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상황을 바꾸었다. 히찰리송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기 진행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히찰리송은 공격수로서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트넘의 현 전술에서 풀백들의 과도한 공격 지원으로 인해 가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상대 수비의 압박이 거세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최전방 공격 옵션도 크게 줄어들었다. 손흥민은 수비수를 제자리에서 끌어내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공격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히찰리송은 공격수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손흥민이 득점할 당시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다. 손흥민이 히찰리송의 패스를 받자 옆에 있던 브레넌 존슨이 공을 패스하라는 신호하였다. 히찰리송에 따르면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하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직접 공을 쏘아 결국 득점에 성공했다. 히찰리송은 토트넘 선수들의 지나친 득점욕이 팀을 4연패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솔직하게 비판했다. 팀 내 마무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손흥민을 상대로 선수들은 지나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단지 브레넌 존슨의 문제가 아니다. 그에 비례한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의 상태는 더 심각하다. 히찰리송은 그것이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토트넘 공격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을 정확하게 앞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손흥민이 공격수로 출전한 60분 동안 토트넘의 공격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히찰리송이 교체되고 손흥민이 윙 포지션으로 이동한 이후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하위권으로 물러나자 토트넘은 그를 둘러싼 플레이메이션을 구축해 공을 매끄럽게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손흥민의 결정적인 패스는 리버풀 수비의 허점을 정확하게 활용해 히찰리송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히찰리송은 곧바로 골키퍼와 마주했다. 하지만 손흥민 외에 이렇게 정확하고 위험하게 공을 패스할 수 있는 토트넘 선수가 많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처럼 정확하고 위험한 패스 능력을 갖춘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 외에 많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히찰리송은 이 문제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패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히찰리송의 인터뷰가 발표된 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만 뛰기에는 너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를 내놨다. 팀 셔우드 전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팀 전체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빛나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손흥민의 개인 재능은 토트넘 전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전 잉글랜드 축구 선수 리오 퍼디난드는 토트넘의 문제는 선수들이 너무 개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반면 손흥민만이 항상 팀에 헌신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항상 팀의 승리를 향한 것이며 다른 선수들은 개인 성적만을 걱정하다는 토트넘의 문제를 솔직하게 비판했다. BBC는 프리미어리그 사상 처음으로 리버풀을 상대로 한 안필드 원정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안필드 악몽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은 리버풀 수비에 있어 악몽이다. 스카이 스포츠는 또 손흥민을 상대로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은 것에 대해 칭찬하는 손흥민은 리버풀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그를 리버풀 파괴자로 기렸다. 그의 연속 득점 행진은 리버풀 팬들을 놀라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은 리버풀을 상대로 치명적인 무기가 됐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우선순위는 더 많은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토트넘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4에서 5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히찰리송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 현재 토트넘에는 정확한 패스를 보내며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은 혼자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으며 다양한 공격 능력을 뽐내며 스스로 득점을 꾸준히 쌓아왔다. 손흥민이 전문가와 언론의 끊임없는 찬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축구계 인사들의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맹 관계자는 손흥민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항상 모범적인 프로페셔널리즘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그의 겸손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모든 선수들의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손흥민의 훌륭한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영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필드에서 쓰레기를 주워들며 글로벌 축구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국가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한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동영상을 구독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